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후보가 넘쳐나 컷오프 방식이 관심사인 반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는 아직 안개 속인 가운데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유그룹이 인수한 동부대우전자가 회사 이름을 대우전자로 바꾸고 이달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의 매각이 결정된 금호타이어 노조가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후보가 넘쳐서 고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할지 최대 관심사인데요. 1차 컷오프 기준에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 광주시장 후보는 7명. 광주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선거에도 10명에 가까운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높은 정당 지지율 때문에 후보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후보 경선을 2~3명으로 치르되 그 전에 1차로 후보를 걸러내는 2단계 경선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컷오프 기준을 적용하느냐를 놓고 후보들이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또 1차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선 투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는 이계호 의원의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경선 판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이춘석 사무총장은 원내 일당 유지를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를 2명 정도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마를 선언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경선에 응하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절차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명 선. 이제 채 100일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민주당의 후보들은 경선 룰을 둘러싸고 치열한 1차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반면 국민의당에서 분리돼 나온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은 선거에 나설 후보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두 당은 우선 호남 지역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비롯해 하루 일정을 온통 광주에 쏟았습니다.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고 집배원이 숨진 서광주 우체국을 들르는가 하면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에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반대, 또 당시 문재인 후보의 문제 제기로 이 더블스타가 당시에 1조 원 가까운 돈으로 인수하는 것을 포기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더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엔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 성과 보고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임을 지역민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분당 과정에서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상황은 민주평화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바른미래당보다 많지만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왜소해진 당의 현실 때문에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지방선거에 나설지가 불투명합니다.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제안한 것도 당의 지지율을 우선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선거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인물로 승부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주말에 만나본 민심이 썩 나쁘지 않습니다. 뛸 선수가 없다고 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출마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건 의석수 1명이 아쉬운 두 당 모두 마찬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당제가 호남에 가져온 실익을 강조하며 이른바 집권당 견제 심리를 건드린다는 전략이지만 시간은 부족하고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두 당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달아오르는 광주시장 선거와는 달리 전남지사 선거 대진표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지사 선거가 빅매치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만 입장이 정리됐을 뿐입니다. 민주당 이계호, 평화당 박지원 등 현역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투입 여부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민주당 입당을 준비하고 있고 최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의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상황은 복잡합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노광규 전 순천시장도 대안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출마로 기운 듯한 분위기 속에 의석수가 아쉬운 중앙당의 사정이 여전한 문제입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조직을 정비한 뒤 도지사 선거 인재 영입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정의당도 호남 3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낼 예정입니다. 유력 후보들이 변수투성이인 전남지사 선거전은 일단 공직 사퇴 시한 15일 이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은 절기 경칩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시기답게 봄볕으로 가득하겠는데요. 오늘 아침 광주가 2도, 담양이 영하 1도로 조금 쌀쌀하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2도가량 더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한낮에는 14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출근길 내륙 곳곳에 안개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또 아침에는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덕분에 대기 흐름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밤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목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에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3.9도, 담양이 2.2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영광이 11도, 담양 14도, 화수는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11도, 강진, 장흥 14도로 어제보단 1도가량 낮겠지만 날이 맑아서 더욱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15도, 보성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 문제로 침체돼 있는 지역 경제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유그룹이 인수한 동부대우전자가 회사 이름을 대우전자로 바꾸고 이달부터 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큰 게 사실이지만 해결 과제도 많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우전자 생산 라인에서 대만으로 수출할 세탁기가 쉼없이 생산됩니다. 김치냉장고 딘체로 유명한 대유그룹이 동부대우전자를 인수한 이후 사명을 대우전자로 바꾸고 이달부터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내수 위주로 성장해온 대우위니아와 해외 매출 비중이 80% 이상인 대우전자가 결합하면서 대우는 종합가전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광주가 본사인 대우위니아와 대우전자를 합친 매출이 2조 원대로 삼성과 LG에 이어 국내 3위 가전업체가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전 3위로 업체를 도약을 하게 되면 더 좋은 이미지와 기대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대우전자가 과거 잘 나가던 시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그동안 신제품 개발이나 설비 투자 소홀로 인해 뒤떨어진 제품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대대적인 투자가 시급합니다. 또 대우가 3년간 고용보장을 약속했다곤 하지만 일감이 많지 않고 일부 제품군이 대우위니아와 겹치면서 커지고 있는 구조조정 불안 심리도 제거해야 합니다. 물량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그 구조조정의 그 부분들이 좀 걱정들 하는 좀 생각이 앞서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선 대우가 덩치 큰 대우전자를 인수함으로써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잠재우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업장 조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대우그룹의 시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해외 매각에 반대하며 금호타이어 노조가 또다시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부분 파업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9일 오전 근무조에 한해 4시간 부분 파업을 벌입니다. 노조는 또 채권단이 해외 매각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하루 총파업 투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영광통 사거리에 있는 20m 높이의 송신탑에 올라간 금호타이어 지회장 2명은 강한 비바람 속에서 비닐을 가림막 삼아 나흘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자동차밸리위원회가 기부금 자료를 광주시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경림 광주시 의원은 어제 임시회 자유 발언에서 자동차밸리위원회의 운영 부실과 기부금 문제가 제기돼
광주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됐다며 의혹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자동차밸리위원회에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이 없고 관련 자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3일까지 일반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자를 접수한 결과 일반 의원은 80명 정원에 99명이, 특별의원은 10명 정원에 18명이 등록했습니다. 정원 초과에 따라 상임은 오는 22일 선거를 통해 일반 의원과 특별의원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일반 의원과 특별의원은 오는 20일 임시의원 총회에서 제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뽑는 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8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이번 5.18 행사의 슬로건은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인데요. 5.18 기념행사위원회 위인백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출범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네. 해주시죠. 네, 오늘 출범식은 오전 10시 반에 국립 5.18 민주묘지와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구묘역을 참배한 다음에 네. 추모관에서 행사단들과 참가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오늘의 슬로건, 네. 기본 사업 계획, 그리고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렇게 마칠 계획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슬로건이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잖아요. 평화 그리고 진실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건가요? 뭐 쉽게 말해 시대 정신을 좀 담았습니다. 네. 5월의 진실이 우리들은 전부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좀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기 기총 소사랄지 전투기 대기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한반도의 전운이 감도는 한반도에 평창 올림픽을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화해와 평화 무더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을 5월 광주가 선도에 가자는 의미를 담아낸 것입니다. 네, 올해 계획하고 있는 행사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행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작년에 많은 호응을 가져왔던 5.18 역사 탐방이랄지 진실규명 뭐 이런 역사들이 좀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할 것이고요. 또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을 한 다음에 그 이후 시간들이 좀 공백기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행사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금남로나 도청에서 이런 행사를 슬로건대로 담아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엄군들에게 고백을 이제 받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도청 광장에서 이렇게 시민 광장이랄지 시민 포럼을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는 저희들이 지금 몇 사람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계엄군들을 반드시 불러내가지고 그분들이 본의아니게 명령에서 여기 차출돼서 와가지고 학살 만일 자영함으로 해가지고 정말 양심적인 고통에 의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양심 선을 받아내고 저희들은 화해를 해주므로 해서 그 사람들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실규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이런 행사들에도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이 슬로건대로 이제 진실규명과 뭐 화해 협력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주도적으로 5월 광주가 주도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념행사가 끝난 뒤에는 성과와 의견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그 작년에 5월 행사를 체거했고 이것을 상설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금년에는 백서를 발간하는데 백서에 앞서서 뭐 5월 모니터 단이랄지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거를 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매뉴얼로 삼고 크게는 40주년까지도 행사를 준비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큰 그림까지 또 그리고 계시는군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여수산단 안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산단 내 부실한 교통신호 체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자주 다니는 여수 산단의 한 사거리. 지난달 28일 이곳에서 대형 트레일러와 덤프트럭, 탱크로리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산단의 특성상 주변에 위험물질이 많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는 덤프트럭이 일시정지하라는 전멸 신호를 무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탄을 실은 차량이 사거리에서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토사 실은 차량이 가운쪽으로 하지 않고 유연탄 실은 차량의 측면을 때림으로써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전멸 신호 교차로를 진입하는 차량의 70%는 과속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지 후 서행 등의 통행 방법을 준수하는 차량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과속 차량도 과속 차량이지만 대부분 전멸 신호 등인 산단한 신호 체계도 문제입니다. 산단 내 차량 소통이 많지 않아 전멸 신호 등을 설치했다지만 차량 제한 속도가 70km 이상 돼 과속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신호 위반이나 과속 단속 CCTV는 2대뿐입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한 속도가 50km 이상이거나 이제 2차로 이상 3차로가 되는 폭이 넓은 교차로와 같이 과속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대해서는 기존 전멸 신호에서 신호 운영 체계로 개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고가 나자 관계기관은 제한 속도를 낮추고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책 시행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릴 예정이라 사고가 반복될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며 햇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조선대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 근로자 건강센터 직원 10명 중 2년 이상 근속한 7명이 정규직 고용 승계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초기 2개월 넘게 직원들과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 측은 안전보건공단에 사업비 예산도 신청하지 않아 한 해 5천여 명의 노동자에게 제공됐던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블로그에 50여 차례 걸쳐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북한 체제 우월성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53살 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게시물들이 이적 표시물이지만 우리 사회 성숙도로 보아 국가 발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고추를 싼 값에 살 수 있다고 속여 시장 상인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6살 오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한 전통시장 상인 김모 씨에게 접근해 가격이 폭등한 고추를 싼 값에 주겠다고 속여 50여 차례 걸쳐 2억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영암 월출산에 국내 최대 메밀 유채 경관단지가 조성됐습니다. 농가 소득도 올리고 이색 관광 상품으로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 한파를 이겨낸 유채는 따뜻한 봄 햇살에 푸르름이 짙어갑니다. 지난해부터 조성하고 있는 월출산 경관단지. 천왕사 가는 길목에 축구장 100개 이상을 합쳐놓은 면적인 110헥타르의 경관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월출산이 수련 월출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국도 13호선을 연결돼서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 해서 110헥타르를 집단화해서 여름에는 이곳에 메밀을 심을 예정인데 순소득이 벼농사보다 높아서 170여 농가가 참여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채에서는 기름을 추출하고 메밀은 농협이 가공해 전문 메밀 식당 등지에서 판매합니다. 네, 국수라든가 전병이라든가 각종 그 메밀 관련 가공식품을 농협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그런 계획이고 앞으로 우리 영암 지역의 특산품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월출산 경관단지는 오는 2020년까지 300헥타르로 확대돼 단일 단지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봄에는 노란 물길의 유채밭이, 가을에는 소금을 뿌려 놓은 듯한 메밀꽃밭이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한데 어우러진 월출산의 새로운 명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산수유꽃 축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구례군 산동면 산수유마을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영원한 사랑을 찾아서라는 주제의 이번 축제는 풍년기원제와 함께 시작돼 손글씨 캘리그라피와 지리산 야생화 압화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 농특산물 전시 행사로 꾸며집니다. 산수유꽃 축제 일정과 여행 정보는 구례군 문화관광 누리집과 산수유꽃 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일빌딩 리모델링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1층부터 4층까지를 시민플라자로 조성하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아이디어 공모와 자유토론 형식의 해커톤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부정 집행 등의 문제가 불거진 광주 아트페어가 주관기관을 찾지 못해 올해 행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는 올해 아트페어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2차례 공모를 실시했지만 단독으로 응모를 준비했던 광주미술협회가 광주시의 안일한 문화예술행정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해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절차상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광주미술협회가 불참을 선언한 점은 아쉽다며 재공모를 통해 이달 안에 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지난 3일 화순군 이서면 무등산 자락 일대에서 자원봉사자 20여 명과 함께 불법으로 설치된 올가미 등 사냥도구 30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올무 등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등을 뿌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건강관리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전라남도가 다음 달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소각행위와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과 고체 또는 액체연료 다량 사용 사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도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점검에 나섰다며 주민 건강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의 계절 광주 시내 곳곳에서 다채롭고 이색적인 입학식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왕관을 쓴 신입생들이 레드카펫을 밟거나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대신 직접 그림책을 읽어준 학교도 있고요. 꿈과 소망을 적은 풍선을 함께 날리거나 선배들이 신입생 후배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학교도 있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병원 노영열 교수가 해외에서 응급 환자를 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노 교수는 지난달 일본 여행 중 일행이 발작 증상을 일으키자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를 돌봤다고 하는데요. 환자 가족들의 감사 편지에 노 교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야구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제12회 기아 타이거즈기 호남 지역 중학교 야구 대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대회에는 광주와 전남, 전북 지역의 10개 팀이 참가하고요.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봄을 알리는 2018 지하철 예술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어제 상무역과 남광주역, 금남로 사가역 등에서 개막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앞으로 1년 내내 지하철 역사에서 국악, 벨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